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사재기 파동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은 평온한 분위기죠. 그 이유가 원활한 택배 시스템 덕이라는 게 빅데이터로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6주간의 배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표된 2월 18일 이후 온라인에서 생수, 라면, 통조림 등에 대한 사재기성 주문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품이 안정적으로 배송되자 이런 사재기 움직임이 금세 사그라졌다는데요. 물품 배송이 잘 되자 소비자들이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 3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같은 기간 최다 기록이라는데요. 코로나발 층간소음 갈등은 주로 야간에 많았던 예전과 달리 오전 시간대에 집중됐는데 원래는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출근하거나 등교해 가정주부만 남는 시간이지만 최근엔 재택근무, 재택수업 등으로 모두가 집에 머물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면서 상당수 학교가 출결 확인과 수업에 미국 화상회의 솔루션 줌을 활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줌은 제3자 침입부터 데이터 불법 판매까지 각종 보안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상회의방에 외부인이 침입해 포르노 등을 무작위로 테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폭격에 빗댄 줌 바밍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라는데요. 미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잇따라 줌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시내 전역 유흥업소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자 유흥업소를 즐겨가던 사람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멀게는 인천과 대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이 어제 새벽 일산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봤더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는지 따지기가 무색하게 100여 명이 밀착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속 인원은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한편 유흥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운영 중이거나 곧 재개장할 예정인 서울 밖 유흥업소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일부 활주로를 폐쇄하고 탑승동 운영 중단 등 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인 셧다운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비상운영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만간 비상운영 단계를 2단계로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려진다는데요. 만약 2단계 비상운영에 돌입하면 3개 활주로 가운데 1개를 폐쇄하고 주로 저비용 항공사가 이용하는 탑승동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 식음료점과 면세점 등의 운영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고 합니다. 콧대 높은 미쉐린 스타 셰프와 고급 레스토랑이 최근 밀키트를 내놓고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텔 정문에서 차에 탄 채 예약한 메뉴를 받고 결제하는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을 도입한 호텔 레스토랑도 생겼다고 하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자 활로 찾기에 나선 건데 레시피를 공유하고 요리 영상을 올리는 등 유튜버로 활약하는 셰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